다큐멘터리처럼 찍어주세요. 나도 잘 확실하지 않는데 좀 헛걸려 스펠링이. 멋이 없었어. 세단보다 멋이 없어. 뒤에 머플러 막 4개 막 이렇게 왕. 예? 도이치 투어링카 마스터스인가? 근데 오늘 너무 힘들다고. 안녕하십니까, 장희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건은 왜 무덤일까? 외건은 왜 찬밥일까? 세단만 왜 뜨거운 밥일까? 요 얘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학술적인 얘기 아니에요. 뭐 고증을 하고 뭐 고찰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 가볍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만일 외건을 샀다, 내가 외건을 사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나 BMW 샀어. 오 그래? 그리고 딱 보러 나왔는데 야, 왜 외건을 샀어? 설명해줘야 되잖아. 왜 외건을 샀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요런 거 요때 쓸 수 있는 요런 거, 요거 제가 한 40분 터는데 유 감독님이 한 15분 정도로 쫙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외건 무덤이 됐을까? 바로 시작할게요. 미디어 오토. 외건은 그 자체로서 그냥 집마차라는 뜻입니다. 그 외건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스포츠 외건. 스포츠 외건이 되고 싶거든. 짐차가 되기 쉽고 스포츠를 즐기는 짐차가 되고 싶거든. 그 스포츠 외건이라고도 많이 해서 SW라고 하는 데 있어요. 뿌조 같은 데가 뭐 308 SW 스포츠 외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시트로엥 장티아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요것도 그냥 집마차라는 뜻이에요. 브레이크도 집마차라는 뜻이고, 콤비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보세요. 콤비도 사람을 많이 태우는 차를 뜻해요. 요건 못 들어봤죠. 파밀리아레. 이탈리아에서는 파밀리아레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가족, 패밀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들어본 거, 아우디 A4 아반트, 아우디 A6 아반트. 아반트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반떼라는 이름을 우리가 해외에서 못 쓰게 된 게 이 아우디 아반트 때문에 그래요. 상표권 분쟁 때문에 이 전 세계로 수출은 엘란트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아반떼라는 이름이 요 아우디 아반트 여기랑 이렇게 좀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못 쓰고 있습니다. 아반트는 전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우디에서 외건은 전진하는 차, 장거리 여행 이런 걸 막 더 잘 달릴 수 있는 차, 외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브랜드예요.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반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에스테이트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죠? 에스테이트는 대규모 단지, 대토지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이것도 외건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스테이트라는 단어도 외건을 뜻할 때 에스테이트라는 단어 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건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슈팅 브레이크라는 거 많이 써요. 슈팅 브레이크 들어보셨잖아요. 엊그제 페라리 시승할 때 슈팅 브레이크, 슈팅 사냥을 하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아까 그 집마차 그냥 외건 요거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냥을 하기 위한 집마차. 귀족들이 사냥 갈 때 타고 다녔던 마차부터 슈팅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게 외건형으로 많이 됩니다. 요즘에는 외건을 뜻할 때 슈팅 브레이크라고 많이 합니다. 예전에 귀족들이 사냥할 때 타고 다니던, 여기 딱 열고 여기 사냥총이라든지 사냥 도구, 그 다음에 뭐 노루 같은 거 잡으면 여기다가 노루 싣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에는 외건이 잘 안 팔렸을까? 왜 우리나라는 외건 무덤이 됐냐? 뭐 요거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장거리 여행을 할 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장거리 여행 뭐 몇 박 며칠 동안 막 달려서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당일치기예요. 심지어 부산 갔다가 당일에 올라올 수도 있어, 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짐을 많이 넣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짜리 짐이야. 짐 해봤자. 그래서 외건이 일단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세단으로도 짐 넣기에 부족하지가 않아. 반면 유럽은 여행 가면은 막 1000km, 2000km 막 가잖아요. 프랑스에서 뭐 체코 막 여행 가. 몇 박 며칠 동안 묵을 짐들을 여기다 넣고 다녀야 되잖아. 뭐 캐리어도 여러 개 실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외건 뭐 몇 대 있었어요. 뭐 예전에 포니 외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니 외건, 프라이드 외건도 있었고, 아반떼 외건이 있었고, 누비라 외건, 누비라 스페건, i30 외건이 있었어요. i40 외건이 있었고, 크레도스 파크타운 7인승으로 나왔었잖아요. 이 뒤로 보고 앉는 거. 멋이 없었어. 세단보다 멋이 없어. 이상하게 짐차처럼 만들어놨어. 아니면은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놨어. 외건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해치백이나 세단 이런 거보다 좀 멋있어야 팔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감이 얼마나 높은데.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SUV를 상당히 일찍 맛본 민족입니다. 세계 최초의 SUV 스포티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무쏘 나왔지. 그 다음에 갤로퍼도 뭐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했지. 이런 SUV를 먼저 맛보다 보니까 굳이 외건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홈로드 갈 수 있고 이런 차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렸던 거예요. 야, 외건 사느니 SUV 사지? SUV 딱 사가지고 소렌토나 뭐 테라칸 이런 거 사가지고 딱 가면은 친구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테라칸 샀냐? 야, 무쏘 샀냐? 어우,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리고 끝나. 아니면 뭐 누비라 스패건을 샀어. 왜 그거 샀어? 그냥 누비라 사지. 야, 그냥 투싼 사지 왜 그거 샀어? 아니 나 뒤에 짐 실을 게 아, 그러면 그냥 SUV 사지, 무쏘 사지 왜 그거 샀어? 설명을 해야 돼. 왜 스패건을 샀는지 설명을 해야 돼. 할 말이 없어. SUV를 상당히 일찍 맛본 민족이기 때문에 외건이 들어갈 틈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로 포장률이나 이런 거는 꽤 좋은 나라지만 이게 황토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다 보니까 비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변형이 돼요. 깨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낮은 차보다는 SUV 타고 다니면은 든든해.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SUV가 훨씬 더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외건이 못 팔려서 우리나라는 외건 무덤이 됐다. 띠리릭. 미국에서 외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45전에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 군대에 가면서 좀 돈 벌어놓은 것도 있어. 안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애를 많이 낳아. 그때 막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 50년대 얘네들이 한 3, 4살 막 이렇게 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이럴 때 차를 태우고 어디 뭐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세단 뭐 5명 타는 걸로 부족할 수도 있어. 짐도 싣고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 이때부터 이런 세단을 뒤에를 이렇게 넓힌 스테이션 외건이 가족형 차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스테이션 외건 그러면은 이제 뒤에 짐칸이 상당히 컸죠, 이렇게. 아이들이 4명, 5명 낳은 집도 있기 때문에 여기 3명 타고 여기 의자 2개를 더 놓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의자 2개는 뒤를 보고 앉는 거. 뒤를 보고 앉으면서 가는 게 이제 스테이션 외건. 근데 미국에 이게 스테이션 외건이 인기를 5, 60년대에 끌었는데 80년대에 이 외건을 확 뒤집어 버리는 미니밴이 크라이슬러에 다 나왔잖아요. 미니밴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야, 외건보다 훨씬 좋아, 훨씬. 그러니까 다 미니밴 샀어. 그때부터 외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니밴 이후에는 SUV가 또 미국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선 지금은 거의 외건은 미국 차는 지금 외건 만드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큰 SUV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트나 뭐 타오 대형 SUV 이런 거 타거나 아니면 포드 F150 타거나 이런 나라잖아요. 큰 차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가로등도 다 없어. 밤에는 그냥 어두컴컴한데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밤에 많이 왔다 갔다 거리거나 또 애들 태우고 다니거나 이러면은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포드 F150이라든지 대형 SUV 이런 것들 많이 팔리고 외건 같은 거는 사실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반면 유럽으로 넘어가요. 유럽은 옛날부터 마차길이 다 닦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산악지형도 알프스 요쪽에만 조금 이렇게 있지 대부분 다 평지예요. 유럽은. 이런 평지에서 그냥 도로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그냥 도로가 되고 거기서 마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그 위에 지금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로 포장률이 좋아. 이 도로 포장률이 좋은 대로 고속으로 달려. 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높은 SUV는 주행감이 좀 떨어져. 외건으로 이렇게 좀 낮고 시트 포지션도 낮아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드라이빙을 해서 고속으로 갈 수 있는 차들이 좀 선호도가 높아요. 짐 많이 싣고서는 장거리 여행할 때는 1000km, 2000km를 달려야 되는데 피로감 없이 빨리빨리 달려서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는 외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건도 그냥 외건이 아니고 고성능 외건, RS4 외건, RS6 외건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산악지형 거기는 다 와인딩 로드로 이렇게 다 돼 있어. 이런 차로 해야지 와인딩 로드도 빨리빨리 해가지고선 알프스산 넘을 거 아니에요. 프레임바디 SUV 이런 걸로 뭐 와인딩 로드 타려고 그러면 멀미나요. 전복 사고 나고. 그래서 SUV가 유럽에는 진입을 못했어요. 요즘에는 SUV도 다 모노코크 바디에 무게중심도 낮고 주행감도 꽤 괜찮고 모노코크 바디로 되면서부터 무게도 좀 많이 안 나가거든요. 좀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주행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은 SUV 많이 팔리긴 하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SUV는 유럽에서 먹히지 않았었어요. 띠리릭
외건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딜 것 같으세요? 볼보 아니에요? 볼보. 맞아요. 볼보 외건. 볼보 외건이 최고예요. 볼보는 예전부터 이렇게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나라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해가지고서는 벽난로 같은 데 앞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서는 딸은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아빠는 딸을 위해서 나무로 뭐 깎아가지고서는 말인형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이런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비싸고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센 나라기 때문에 인건비도 좀 비싸요. 야, 가구 사러 가면은 뭐 이렇게 배달해주고 이런 게 없어. 가구 직접 이케아 가서 직접 사와야 돼. 그리고 뭐 주말에 프리마켓 같은 거 열리면은 우리 집에서 못 쓰는 거 여기다 가득 싣고 가서 또 팔아야 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건이 예전부터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건이 스웨덴에서 예전부터도 인기였고요. 볼보는 유럽 최고의 자동차 경주인 독일 DTM 이런 양상차를 튜닝해가지고 경주차로 만들어서 나가는 레이스 중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명망 있는 경기가 DTM이거든요. 독일 DTM. 맨날 벤츠, BMW, 아우디끼리 맨날 싸워가지고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맨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AMG랑 M5랑 아우디 RS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막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딱 우승을 하면은 벤츠, BMW, 아우디를 이기고 우승을 하면은 유럽에서 차 파는데 별 문제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들 우승하려고 그랬죠. 그때 볼보도 한때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우승하려고 그랬을 때 볼보는 외건을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네, 볼보 외건 가지고 막 출전을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미쳤나 봐 어떻게 경주차를 외건을 가지고 출전을 하냐. 근데 성적도 꽤 괜찮았어요. 볼보가 터보 엔진도 잘 만들고 엔진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거든요. 근데 예전에 볼보나 사브의 엔진 내구성은 진짜 알아줬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스웨덴에 이렇게 막 산길을 가다가 뭐 눈이 막 내려 있으니까 뭐 도로 바깥으로 차가 굴러 떨어졌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이 꺼지면 안 돼요. 엔진은 살아 있어야지 안 얼어 죽어요. 거기서 히터 켜고 우선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럼 엔진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다 망가지더라도 엔진은 안 꺼지게 히터는 킬 수 있게 만든 차가 스웨덴 차였어요. 디리릭 외건 우리나라는 지금도 외건 무덤이고요. 유럽 브랜드들 대부분 다 외건 만드는 달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럽에 차를 팔기 위해서 외건을 개발했던 나라죠. 우리나라에는 사실 외건 별로 사지도 않아. 근데 유럽에 이렇게 좀 기웃거리려면은 외건 만들어야 되거든. i40 외건 그래서 나온 거거든. 유럽에 있는 외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처음에 야 유럽에서도 잘 팔리니까 한국 사람들도 살 거야. 우리 BMW, 벤츠 이런 거 많이 사잖아 한국 사람들. 벤츠가 뭐 전 세계에서 뭐 두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잖아. 팔릴 거야. 아무도 안 사. BMW는 계속 외건을 그래도 계속 출시를 해. 그러면서 레저 생활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가. 외건은 짐차가 아니고 이거는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차예요. 볼보도 크로스컨트리만 들어오잖아요.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동반자가 외건이다. 이런 거를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나한테 BMW에서 이 차 빌려주면서 아, 장 기자님 이거 시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아, 뒤에 뭐 보드 같은 거 없으세요? 보드가 없어. 아, 그런 거 지금 실어놓고 이렇게 찍으시면 더 멋있을 텐데. 알았어. 나 찾아볼게.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외건 그러면은 심차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좀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자꾸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만들어져. 그냥 아직도 외건은 외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팔려. 계속 외건을 출시하고 있는 BMW한테 박수 일단 한번. 예. 팔리는 차 들여와가지고서는 인증받아가지고 이것도 힘든데 인증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요. 예, 우리나라에 없는 시장을 다양하게 현대기아차에서 안 만드는 외건도 우리는 다양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단보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데 200만 원밖에 안 비싸. 박수. 끝. 이거 제가 어제 이제 차 받아가지고서는 어제 저녁에 제 친구들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막 나는 이런 차가 좋더라. 나는 이런 차가 좋더라. 맨날 외건 같은 차가 좋다 그러는데 사는 놈 하나도 없어. 다 세단사. 만약에 내가 이거 샀어. 내가 이거 딱 샀어. 나 이런 차 좋아. 이거 딱 샀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어. 명절 때 딱 갔어. 야, 너도 저기 뭐야 BMW 5천만 원 넘는 거 샀다며 왜 이런 거 샀어? BMW 5천만 원 넘는 거 샀다며 왜 이런 거 샀어? 왜 지켜놨어 BMW 샀는데? 이거예요. 설명해 드려야 돼. 이 외건 무덤입니다. 미디오 오토